성서를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흔한 말이지만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단지 도덕적인 명분이 훼손되기 때문이 아니고 수단이 타락하면 목적 또한 오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을 두고 교회 전반과 시민사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갑니다. 문제가 된 교회의 경우 죽음으로 교회를 지키겠다며 전국에서 신도들이 모이고 있다고도 합니다. 저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그걸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한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인류의 가장 추악한 면뿐만 아니라 가장 자랑할 만한 면 역시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화와 이해 없이 누적된 불신을 쇄신하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정치화되고 비대해지면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했고 그럴 때마다 개교회주의에 책임을 돌려 일부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관했으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대신 그 이웃의 조건을 설정하고 가파른 선민의 벽을 쌓아올리는 데만 주력해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한국의 근현대사에 시민을 통합하는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한 이후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절박한 상황일수록 우리의 가장 훌륭한 부분보다는 창피하고 감추고 싶은 부분이 먼저 고개를 들기 마련이죠. 그걸로 서로를 판단하지 맙시다. 마틴 루터 킹은 비탄과 증오로 가득 찬 술잔을 들이키는 것으로 갈증을 달래려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앨런 파슨스 프로젝트의 올드 앤 와이즈였습니다. 아침이 오늘따라 좀 기네요. 신소미님 오늘 아침 철파엠 듣고 넘어왔어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뭔가 좀 텐션을 우리도 좀 올려서 해야 되나? 조수영님 웅디 하루에 2번 보니까 더 좋네요. 그래서 결혼하시나요? 예, 뭐 기회가 되면은 영철이 형이랑 결혼하겠습니다. 오동준님 오늘 철파엠 듣다가 저와 생각이 같은 분이란 생각이 들어서 놀러왔어요. 예디한테 미안하지만 웅디 자주 보러 오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하나 이구님 3시간 만에 또 봐요. 웅디 너무 보고 싶었어요. 3시간 동안 뭐 하셨나요? 밥 먹었습니다. 9898님 웅디 오늘 철파엠 출연하셨다면서요. 영철씨가 잘해주던가요? 아침에 아이들 챙기느라 본방 사수 못했네요. 저에겐 11시 허지웅쇼가 딱입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이거 사실 되게 며칠 전부터 오늘 좀 기대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일단 좀 하도록 하고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현 뒤편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빨리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이 빨라지네요.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레인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품에서 문서 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사 이야기하는 날이에요. 역사 이야기하는 날인데 당연히 썬킴 교수님 박건일 작가님 나오시고요. 다른 무엇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풀어놓으실 생각입니다. 오늘 남양 특집이에요. 역사 속 귀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우 신나.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전 뒤편 시점 오늘은 정두리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평소에 남편을 자기야라고 부르는데요. 화가 나면 남편을 김혜김씨 3대 독자 김중철씨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얼마 전 딸이 어린이집에서 아빠 소개하는 시간에 김혜김씨 3대 독자 김중철씨가 우리 아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남편과 저는 한참 웃었지만 반성도 많이 했어요. 역시 아이들 앞에서는 말주심을 해야 합니다. 이걸 똑같이 정말 따라 하는군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막상 부모 입장이 되면 좀 걱정도 되고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안 그러겠죠 또. 근데 뭐 이런 거 이렇게 외우는 건 좋은 거 아닌가? 머리가 좋은 거 뭐 그런 건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1928님 웅디 저는 등산 동호회가 썸 타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해서 30대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30대만 들어갈 수 있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고 신나게 옷도 사고 근육이 보일락말락 꾸미고 산에 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30대 남자만 가입하는 등산 동호회였던 거예요. 썸 타려고 하다가 솔로인 술 친구들만 잔뜩 생겼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일. 그것도 참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가서 진짜 누굴 만나는데 귀신인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간을 빼먹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술 친구들 생기고 이렇게 또 운 좋으면 평생 가는 친구도 그 중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또 이렇게 전화 이복의 기회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승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마음이 급하네. 1786님 오늘 아침에 딸 담임선생님과 전화 상담을 하다가 그만 울컥했어요. 요즘 딸이 극심한 사춘기라 말 걸기도 너무 힘들고 아이고 말 한 번 하면 엄청 싸워서 학교 생활도 걱정됐더군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딸이 학교에서 엄마를 가장 존경해서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1시간 내내 펑펑 울었습니다. 좀 더 기다리면 딸과 알콩달콩해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우리 역사 코너 빨리 들어가서 귀신 얘기할 희망이 부풀어가지고 너무 막 그냥 막 가슴이 이게 그냥 무슨 오토바이 탄 것처럼 부르릉 하다가 지금 1786님 이야기 읽고 저도 좀 감동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자식들 마음이에요. 사춘기 되고 그런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다들 또 대다수는 이렇습니다. 사춘기라서 막 겉으로 표현하는 게 나빠 보여도 너무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레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오늘 또 검은색 옷을 좋습니다. 자팍다식의 대명사 야사의 달인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아직도 내가 썬킴으로 보입니까? 오늘 바지를 안 입고 오셨군요. 몽달 귀신이라서 그래요. 빨간 마이크 줄까? 파란 마이크 줄까? 조조가 들었다는 관우 귀신의 목소리가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화타도 못 고쳤다고 하죠. 앞서서 1786년 사연을 전해드렸는데 박광일 작가님은 이제 우리 세 분 중에는 자녀를 이제 유일하게 두고 계시니까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빠를 가장 존경하고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아직 그런 얘기는 들어오지 못해서 지금 1786님이 굉장히 부럽기는 한데요. 이제 가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빠가 이제 역사도 잘 알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문화 이런 것들도 소개를 잘하니까 아이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좋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역사고요. 몇 살이에요? 큰애는 이제 대학교. 대학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작은 애는 고등학생인데 두 분 같이 다니면 형 동생이라고 하겠네.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거 사드세요. 사드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역사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엄마 아빠는 등으로 가르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거든요. 등으로 가르친다. 말로 하지 마시고 행동을 하면은 그거를 보면서 어느 순간 엄마 아빠를 닮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은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훈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갑자기 매를 들어서 사랑의 매로 막 등을 막 때리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자해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믿어주시면 어느 순간에
그 뜻을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싫다는 아이가 뜻밖의 지금 대학에서 제일 쉬운 과목은 역사였고 이제 그 과는 조금 비슷하게 피가 있구나. 피가. 네,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 1786님의 그 자제분도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그 등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기 자녀분들이 이제 말로 표현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액면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말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속마음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눈빛을 보든지 아니면 행동을 보든지 그 사람의 그 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예. 부산 남자들이랑 사귀면 절대로 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로 저 같은 경우는 이랬다니까요. 정말 어렵게 제가 출연료를 모아가지고 예. 비싼 선물을 사가지고 줘요. 근데 보통 뭐 서울 분이세요? 예. 널 위해서 내가 6개월 동안 출연료 모아가지고 이거 샀어. 한번 반지 껴봐. 이러는데 부산 사람이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야 길바닥에 누가 버리길래 한번 주워왔다. 끼든지 말든지 해라. 모르겠다. 나는 산다. 그럼 여자친구분은? 끼죠. 감동을 하죠. 아 감동을 해요? 이 행간을 읽어야 된다니까 본심을. 근데 그 매사에 행간을 읽는 그 차라리 외국어로 그 대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극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드디어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 진짜. 아 나 너무 힘들었네. 세상에 귀신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남명 특집. 귀신 얘기하면 귀신 나오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귀신 이야기. 근데 뭐 여기 밝고 뭐 그러니까 귀신 이야기 오늘 역사 속 귀신 이야기 할 예정인데요. 작가님 귀신 이야기가 몇 부로 나눠서 해도 좋을 만큼 하실 이야기가 많다고요? 사실 이제 자료를 이제 늘 이제 방송 오기 전에 준비를 하는데 머릿속에 쭉 지나가는 게 한 열 몇 가지가 되는데 한 두세 가지밖에 못 적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귀신 얘기가 있고 또 이제 제가 답사 다니면서 봤던 귀신 그다음에 이제 또 봤어요? 잠깐 직접 봤다고요? 문헌과 관련된 어떤 귀신 그다음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보는 귀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답사를 가는 지역이 뜻밖에도 상당수가 귀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대표적인 게 종묘. 아 그러네. 사직, 그다음에 왕릉. 여기가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은 영혼을 이제 귀신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귀신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항상 한 격이 떨어지는 공간. 예를 들어 종묘에 가서 큰 길이 있다. 높은 길이 있다. 그거는 귀신을 위한 곳이고 그다음에 왕릉에 갔는데 두 개의 길인데 높다. 그럼 거기 묻혀 있는 그 능의 주인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답사를 할 때 귀신 얘기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집집마다 한옥마다 가면 뭐가 있냐면은 사당이 있어요. 가묘라고 하는. 가묘. 그러니까 이제 주자학에 따라서 집에다가 이제 사당을 4대조까지 설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 위패에 누가 계세요? 귀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네. 조상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영혼 귀신이신데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하면 무서운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서운 존재를 접근하는 것은 동양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일본과 한국 정도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귀신을 전혀 무서운 존재로 안 봐요. 귀신을 그냥 귀라고 하거든요. 귀라고 하는데 살아생전의 우리 모습과 똑같은 존재라고 봐요. 강시. 강시는 시신이죠. 귀타귀. 귀타귀는 영화 제목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와 똑같은 생전에 뭐 내가 고기를 좋아했다 그럼 죽어서도 고기를 좋아하고 내가 생전에 정말 음악을 좋아했다 그러면 죽어서도 음악을 좋아하고 살아있는 사람 눈에는 귀신이 또 안 보여요. 중국 그 관점에서는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영환도사와 같은 도사들만 보이는 것인데 영환도사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장례식은 굉장히 뭐 이렇게 울고 그러는 게 아니라 친근한 장례식인데 이 사람들은 사후에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그 인간 사회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친구 많을수록 좋고 네가 뭐 인맥이 어느 인맥이냐 이걸 보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은 다음에 이제 저승에 가서 제일 먼저 이제 동료들이 먼저 간 선배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래요. 장례식에 몇 명 왔냐. 그거로 너의 그 이승의 그 레벨을 정한다고. 아니 죽고 나서도 그런 거를 위아래를 또 따지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최근까지도 중국에서 그 인민정부에서 단속을 하는 게 제발 장례식에 스트립쇼 좀 부르지 말라고. 사람들 동원하려고? 스트립쇼, 뱀쇼, 불쇼를 해요. 특히 양자강 이남의 그 안후이성에서는 많이 올수록 좋으니까. 그러니까 인민정부에서 이제 단속을 하거든요. 제발 불쇼하지 말라고 장례식장에서 몰래 해요. 아 그래요. 그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나온 이제 영환도사 같은 경우에 거기 나오는 이제 도사님이 배우가 임정영 씨라고. 그렇죠. 제가 정말 그 존경하는 분인데 불과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두 분의 말씀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한국 토종 귀신 이야기 두 가지를 풀자면은 이야기까지는 아니고 한 가지는 제가 액바지 이야기가 참 슬프더라고요. 아이고, 지방 돌면서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그 이제 한 마을이나 혹은 한 부잣집 그 집이나 마을에 닥쳐올 모든 액을 한 사람한테 다 몰아서 준다고 광 같은 데 묶어놓고 아주 이렇게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굉장히 슬펐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새 집에 이사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새집 증후군뿐만 아니라 가구로 가려지지 않은 집의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이게 면과 면이 만나는 그 꼭지점에 이렇게 꼭지점 모서리 귀신들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늘 이렇게 가구와 그림을 걸어두라고. 만약에 그게 없어. 없는데 밤에 이렇게 침대 둬서 보다가 저기 비어 있는데 하면서 어느 순간 자각을 해서 딱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앉아. 홍콩 할매 귀신 얘기 안 하네요? 홍콩 할매 귀신은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89년도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홍콩 게 아니었어요? 이게 그 당시 제일 유명했던 게 강시실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환도사랑 귀타기. 이거와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이들의 이 괴담이 합쳐진 건데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서울에. 근데 이제 홍콩 여행을 가시게 됐는데 고양이를 혼자 놔두면 이제 불쌍하잖아요. 얘를 트렁크에 넣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했네. 어머나. 그래서 이 고양이의 혼령과 할머니의 혼령이 합쳐져가지고 홍콩 할매 귀신이 돼버린 건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괴담 동기가 뭐냐면은 초등학생들이 학교 갈 때 이 홍콩 할매 귀신이 똥똥똥 튀어와서 2층에 막 보인다고. 그러니까 납치해 간다. 그래가지고 89년도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이 학교 등교를 거부했어요. 맞아요. 저 기억나요. 그래서 이용렬 씨가 홍콩 할매 귀신 분장해가지고 귀국 선장하시면서 그래서 뉴스데스크에서 이거 따라하지 말자고 캠페인했다니까요. 그거 기억나세요? 이용렬 씨가 그 홍콩 할매 귀신 하시면서 2층에서 이렇게 막 보이니까 어떻게 2층에서 보이냐 그러니까 롱다리 최고의 개그였는데 롱다리 몇 살이세요 지금? 형. 그러니까 이 귀신 얘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에는 웃으면서 듣다가 저녁에 혼자 있을 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자? 숙소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모서리 귀신이 진짜 무섭거든요. 모서리 귀신도 무섭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여행을 많이 하니까 이제 숙소가 이제 3층 4층 이렇게 되는데 이 보통 호텔 같은 경우는 전층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항상 낮에는 잘 있다가 저녁에는 그 유리창에 커튼을 쳐요. 누가 이렇게 올라가서 길 물어볼까 봐 문 두드려서. 제가 같이 자드릴게요. 어디 가세요 이번에? 경주 여기서 석굴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까 봐. 그래서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항상 이렇게 유리창을 치고 잡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귀신 가운데 원한을 품은 채 죽은 총각 귀신이 있습니다. 이거 뭐 다들 아십니다. 다음 보기 중 삼퇴 귀신, 도령 귀신이라고도 부르는 이 귀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몽달 귀신, 2번 달걀 귀신.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시의 눈은 안 나 들으면서요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 출발했습니다. 역사 속 귀신 이야기 박광일 작가님, 썬킴 교수님과 함께 살펴볼 생각입니다. 어떤 분부터 오면 포문을. 저는 이제 한국의 귀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낯선 곳을 밤에 갈 때 이제 사람들이 대사가 뻔하게 이제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넌 사람이냐 귀신이냐.
거기서 만약에 그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그게 사람이라 그러면 저는 도망을 갈 겁니다. 돈 내라 이러니까. 어떤 사람일지 모르니까요. 근데 귀신이다 그러면은 정말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아니. 뭘 묻고 싶다고요? 네.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싶고. 지금 개인적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보셨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경주를 답사를 여러 번 갔는데 이제 항상 이제 길을 알고 가는 건 아니었고요. 대학 시절에. 그런데 이제 길을 놓쳐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경주 남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절터만 100개가 있고 능선이 수십 개가 있어서 그 능선 사이사이에 신라시대 유적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거기를 이제 시간을 재서 올라가는데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가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어느 날은 그쪽 지역에 있는 어떤 행사를 하다 보니까 늦게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날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가 일행이 한 6명 정도였는데 맨 뒤에 여학생이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쨌든 시간 안에 저녁에 도착해야겠다. 특히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제 늦으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딱 도착을 해서 이제 마을 근처에 내려왔는데 어떤 스님이 저희를 보고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서 저쪽으로 해서 칠부람으로 해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대학생들이 참 이런 데를 다니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그 7명이 다니면 힘들겠다고. 왜? 7명? 빠밤. 우리는 6명이었잖아요. 뭐야. 근데 그 스님 눈에는 우리 뒤에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죠. 그거를 한 100m 걸어가다가 갑자기 우리끼리 우리 6명이잖아. 그러니까. 하면서 지금도 섬찟했던 생각이 그 스님이 지금도 막 소름이 쫙 시력이 안 좋았던 거지 않나요? 혹시 눈썹에 흰 쌀밥이 그날따라 다초점 렌즈를 안 끼시네. 우리나라 무서운 이야기의 특징 마지막에 꼭 스님이 등장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개인적인 경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똑똑하지가 않아요. 귀신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어떤 원혼이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똑똑하지가 않고 두 번째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떠오를 거예요. 똑똑하진 않은데 호기심 많으면 사고 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귀신들이 딱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귀신을 막기 위해서 잡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바로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벽에다가 뭐 이제 채를 걸어 놓는다거나 발을 걸어 놓으면은 그냥 여기서 해코지를 하러 왔으면은 해코지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구멍을 새 갖고 날이 새면은 도망간다거나 이런 방식이고 그다음에 경복궁에 근정전에 가면은 그 앞에 솥단지가 있어요. 드무라고 하는데 이 드무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불귀신을 막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 불귀신이 와서 그 드무에 깔아놓은 물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도록 한 거니까 사실은 얘가 불을 지르러 왔으면 그냥 근정전에 불을 지르면 되는데 솥단지가 있으니까 신기해서 봐서 지 얼굴을 보고 놀래서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반도 안에서는 가다가 귀신을 만나면 걱정하지 말고 물어보고 때에 따라서 그 귀신이 나를 올라타는 경우가 있어요. 씨름하자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올라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얘가 뭔가를 어디를 나를 통해서 가고 싶은 경우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귀신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얘가 제 어깨 위에 타 있는 순간 저한테 뭔가 보상을 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 사람이 누구에게 뭔가를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점집에 그 맞추시는 분들 어깨에는 전부 다 귀신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정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분들이 말을 안 듣거나 잘못된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점이 안 맞는 분들은 이미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갱신할 때가 됐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본격 신비주의 방송. 저는 한번 가봤어요. 그때 그 미땡땡 거기 고개에 미땡땡? 미아 땡땡 가면 예전에 그 점집이 많았잖아요. 뭐 남이 장군을 모셨다, 무슨 뭐 최영 장군을 모셨다. 그 중에 한 분이 메가드 장군을 모셨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 있어요. 물어봤죠. 지금 어깨에 타신 메가드 장군이 영어로 말씀하시냐 했더니 한국말로 하신대요. 한국말로 하신다고. 근데 그 귀신 얘기도 진짜 경험한 건데 타방송사에서 몇 년 전에 녹음 프로였어. 라디오로 녹음 프로였는데 여자 MC와 여자 게스트 단 둘이서
재미있는 개그를 쳤던 그런 녹음 프로가 있었는데 다 녹음된 파일을 담당 PD와 듣고 있다 보니까 남자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술 감독님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른 데서 타고 들어온 거 아니냐 했더니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대. 이 뭐냐고 했더니 그 안에 분명히 남자가 있었을 거래서 3번 마이크가 열렸었더래요. 남자친구를 데리고 간 게 아닐까요? 몰래? 자 이제 중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얘기 안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아까 강씨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강씨는 통통통 튀면서 일단은 그 청나라 때 생긴 컨셉인 건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강씨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뭐 숨을 참으면 우리를 못 찾는다도 있고 얘들이 직진밖에 못 해요. 뭐 몸이 이렇게 굳어 있으니까. 아니 좌회전 우회전이 안 돼. 유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시면 알겠지만 청나라 때 지었던 사당들 가면은 사당 정문 앞에 큰 벽이 올라가 있어요. 직진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일반 가정도 그렇고. 근데 강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환도사든지 귀타기, 홍금보시를 통해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진 어떤 이 픽션으로 알고 계시는데 원래 있었어요 이게요. 그 명청 교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나라 말기까지 그 청나라 기간 동안에 크고 작은 전쟁도 얼마나 많았어요. 막판에는 뭐 그 태평천국에 포함해가지고 그때 그 중국 백성들은 어떤 그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내가 타향해서 죽어버리면은 죽었는데 내 시신이 고향을 못 간다. 그럼 원귀가 된다고 믿었어요. 땅에 우리 고향 땅에 묻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먼 타지에서 죽은 그 사람의 시신을 모셔가지고 고향으로 모셔드리는 장례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영환도사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종 한 번씩 딸랑 울리면서 그 뒤에 강씨들 줄 세워가지고 고향으로 걸어가잖아요. 그거는 영화고. 아니야. 그러면 실제로는 달라? 실제로는 이랬어요. 그게 그걸 어떻게 뭐가 모티브가 됐냐면은 시신을 운굴하려면 관짝에 넣고 앞뒤로 잡으면은 두 명이서 관 하나밖에 못 들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이게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시신들을 모실 수 있을까 영환도사들이 생각을 하다가 운동장에 그 평행봉 있죠. 평행봉 같이 대나무 그 장대를 두 개를 딱 마련한 다음에 그거를 장의사가 앞뒤로 들고 그렇지 양쪽 어깨 들고 시신들을 이 중간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나란 형태로 그리고 팔을 그 대나무 장대에 묶어요. 그러고 이제 그 보통 한 번에 한 5구, 6구를 이제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대나무가 탄력이 있잖아요. 걷다 보면 둥둥둥 튕기는 거야. 멀리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보니까 시신들이 앞으로 나란히 한 다음에 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거 귀신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강씨 시리즈인데 이게 중일 전쟁 직전까지 있었다 이게요. 중일 전쟁까지도 있었어요. 이 영환도사 서비스가. 그러니까 그 홍콩의 영환도사 유한도사 시리즈, 대만의 이제 헬로우 강씨 시리즈, 요 두 가지가 이제 전 세계의 강씨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었는데 이 모든 것의 모티브가 바로 이 청나라 때 특수한 장례 서비스를 하셨던 영환도사 때문이다. 강씨가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강씨 하도 좋아해가지고 막 국어사전 같은 데서 찾아보면은 얼어 죽은 귀신 뭐 이렇게 써 있었던 기억이 강씨가 나는데. 시리즈가 많아요. 근데 강씨 보면은 청나라 관리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수의 맞아요. 수의예요. 청나라 때 죽은 사람들은 다 죽어서라도 관리 한번 해보라고 그 관리들의 복장을 입혀서 관짝에 넣은 거죠. 단지 그 이유예요. 저승에서라도 관리 한번 해봐라. 신귀부님. 뭔가 성함이 오늘 코너에 그 때문에 그런지 성함도 좀 약간 무서운 것 같고. 지영 씨 뒤에 서 있는 예쁜 여자분 누구세요? 저 매니저분이세요? 아니세요? 보이나 봐요 이분은. 아니지? 안 계셨던 거예요? 아니 하지마. 정혜경님, 저희 집에 잘 안 쓰는 방이 있는데요. 그 방에서만 자면 가위에 눌려요. 자고 있는데 애 잔다 하며 이거 너무 무서운데. 하긴 뭐 우리 반방송 아니니까. 애 잔다 하면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 2명 이상이 들리는데 뉴욕엔 밤이에요. 정말 몸은 못 움직이겠고 소리는 들리고. 가위 눌리는 것과 귀신 다른 건가요? 아까 가위 약간 얘기 말씀해 주셨죠. 네, 어렸을 때 저 가위에 눌린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도 뭐 우리 역사에 관련돼서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가위는 이제 귀신하고 좀 다른 것 같고 그냥 건강상 문제. 건강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느낌에 어쨌든
귀신을 본 것보다 더 공포스러웠던 게 사실은 저는 가위에 눌렸을 때니까요. 귀신은 누가 얘기를 해줘서 보고 나서 저기 있었네라는 정도였지만 가위는 제 눈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누워있을 때 제 목을 조르고 있고 그다음에 머리는 염소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What? 근데 이게 일본 신도 그 일본 전 민속 신앙이 신도 있지 않습니까? 예. 신도의 무당들은 이걸 가위 눌리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귀라고 하는 거, 그 구천을 떠들고 있는 원귀들이 다시 환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기가 약한 사람 몸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본대요.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다가 나보다 기가 좀 약하다. 그럼 몸에 들어가서 나의 영혼과 싸우는 과정이 이 가위 눌린다라고 일본 신도는 설명을 해요. 이걸. 베지터가 손오공 전투력을 측정하듯이 이렇게 뚜뚜뚜뚜뚜뚜 하면은 나보다 낫구나 하면서 이렇게 손오공 얘기 나온 김에 손오공도 중국의 요괴거든요. 요괴죠. 제천대성 요괴죠. 원래는 거기 가국이라는 그 가가 이제 복잡한 데서 수퇴지 가자에 나라 국자인데 중국 사천성에 이 사람과 똑같은 원숭이 요괴들이 살았을 때요. 우리는 가국 요괴인데 얘네들은 수컷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 마을에 내려가지고 이런 나쁜 놈들 끝까지 들어봐요. 나쁜 놈들이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인간 여성을 납치해 와서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이죠. 나쁜 멍키죠.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반 원숭 반 인간이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은 여성들을 다시 마을로 돌려보내주고 못 낳으면 끝까지 이 원숭이와 함께 살면서 그 여자 인간도 원숭이가 되는데 당연히 낳은 이 가국이라는 원숭이 요괴도 수컷이겠죠. 그 중에 한 명이 이 가국 세계를 탈출해가지고 인간 세상에 돌아가가지고 이 활약을 한 친구가 손오공. 손오공이었구나. 그 손오공이 궁궐에 살고 있어요. 궁궐에 살고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 경복궁에. 우리나라 경복궁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붕 위에. 지붕 위에. 그래서 중국은 지붕 위에 그 신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맨 앞에 스님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 이제 대당사부니까 삼장법사를 가리키는 거고 그 뒤에가 손행자, 손오공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오공을 거기다가 갖다 놓은 이유는 이게 서유기 주인공이니까 불교 관련 있는데 어떻게 유교 국가에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지만 귀신은 종교가 따로 없다라고 해갖고 귀신은 종교가 없다. 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고 궁궐 위에서만 얘네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관청이나 어떤 절에서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궁궐 자체가 사실은 귀신 특히 잡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어 시스템이 이제 보통 불귀신을 막아야 되니까 그 광화문 앞에 해치. 해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방어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그 드문 같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영재교라고 해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보면은 이제 물이라는 거는 궁궐 밖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귀신이 타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노려보고 있는 철록이라고 하는 4마리의 가디언즈가 영재교 다리 안팎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복궁을 가서 보시면 뜻밖에도 곳곳에 귀신을 막는 시스템 심지어는 문에 홍살문이 꽂혀 있는데 귀신은 피를 무서워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화살로 찌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잡기를 막는 곳에 전부 다 홍살문을 세워놨는데 그 홍살문이 궁궐부 모든 곳에 다 세워져 있어요. 가디언스 오브 팔레스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동화를 쓰면은 이제 궁궐 안에 살아 있는 이제 그 숨쉬고 있는 어떤 그 동물 조각들을 어떤 귀신들을 살려내서 이야기를 한번 꾸며 볼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도깨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도깨비 이미지 요거 사실 일본의 온이잖아요. 그 홋카이도에 있는 그 요괴죠. 지역을 지키고 있는 그 온이라는 그런 그 요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땡땡이 팬티를 입고 계시고 머리에 뿔 하나 도깨비 방망이 그게 이제 일본의 온이라는 요괴가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도깨비는 원래 그 형상이 없어요. 도깨비 불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혹부리 영감. 혹부리 영감도 이제 일본 요괴에서 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 그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이 1915년에 그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소학교 교과서에 등장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일본에서 넘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거 알아요? 아까 중국 얘기 나온 김에 중국, 타이완, 홍콩
대만이 타이완이구나. 지금 하나의 중국 부정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 중화권에 매년 음력 7월 15일에 가면은 길거리마다 종이돈을 태우고 있어요. 싹 다. 왜? 그래서 불도 나고 하는데 왜냐면은 그 중국 이 전통 믿음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똑같은 귀들이 다 지하 세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염라대왕이 1년에 한 번 이 귀신들에게 휴가를 줘요. 휴가를 준다고요? 한 번 지상에 올라가서 먹고 오라고. 배가 고프니까. 그게 음력 7월 15일이거든요. 그걸 계지문이라고 해요. 땅의 문이 열린다고 해가지고. 그때 지옥에 있던 그 귀신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1년 동안 못 먹었던 밥 다 먹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지상에 이승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캐시 충전하고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종이돈 태워가지고 조상들에게 노잣돈 다시 갖고 가라. 음식 화려하게 차려가지고 1년 동안 얼마나 배가 고팠냐 먹고 가라.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원절이라고 하거든요. 중원절. 7월 15일 음력 15일이 중원절이라고 해서 이제 귀신들한테 밥 주고 노잣돈 주는 날인데 이때는 절대로 방울 흔들지 마라. 귀신 나한테 달라붙어서 안 떨어진다. 방울이 약간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그렇죠. 그리고 귀신을 만약 만나면은 숨을 참아라. 숨을 참아라.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아라. 야, 이거 강시랑 똑같네. 그리고 잘 들어봐요. 그리고 절대 나무를 등대고 쓰지 마라. 나무가 널 잡아먹는다. 뭐가 비슷하잖아요. 이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 바로 천녀유원이에요. 천녀유원이 맞아요. 그 원래 저기 오래된 천년묵은 나무 귀신이죠. 난약사에 살고 있는 나무 귀신이죠. 그래서 천녀유원이 그 왕조연 씨가 방울을 들면 그때 귀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약사가 이 방에서 산 사람 냄새가 나. 굉장히 혹시 그거 더빙하셨나요? 네. 그랬더니 장구경이 물속에 꼬르륵 깔아앉으면서 냄새를 없애지 않습니까? 맞아. 그게 다 이 중원절 전통에서 나온. 그러면서 이제 왕조연이 이게 뭐야 저기 그 안에 같이 또 통으로 이렇게 얼굴 집어넣고. 라라라라라 샤오첸. 그거 우리 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광동으로 써서 불렀잖아요. 연깜로 메이몽체이 거이페이 그런 거 너무 많죠. 포청천 노래도 있고 삼국지 노래도 있고 그런 거 다 하나씩 외워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시간이 조금 남는데 조선시대에 식스센스가 있었다는 얘기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식스센스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자기가 멀리 떠나서 그 시신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귀신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윤한국이라는 분이 이제 그 명나라에 이제 사절단으로 갔는데 각화사라는 그 각화도라고 하는 섬을 지나다가 배가 난파를 당합니다. 근데 그 난파당한 그날 갑자기 이분이 집에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러더니 나 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쭉 하면서 그 사당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사당에서 이분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갔다가 왔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너네들이 어떤 걸 하고 있고 하면서 그 어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는데 목소리만 들리는데 몇 달 뒤에 그분의 부고가 들려오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실제로 자료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1629년에 돌아가셨는데 모든 자료에는 1630년에 돌아간 걸로 돼 있어요. 돌아간 날은 1629년 9월 달이고 부고가 도착한 게 1630년 2월 달이거든요. 결국은 이분은 시신이 없이 먼저 와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영혼만 먼저 와 계시고 나중에 무덤을 만들 때도 있던 옷만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 놓았다라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같이 신기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코지를 안 하네요. 우리나라 귀신들은 해코지 안 해요. 다만 이제 그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타났는데 그거를 들어주지 못해서 그걸 보고 놀래서 이제 장화홍련에 나오는 그 사또들처럼 쓰러지는 경우가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길에 귀신을 만나면 꼭 물어보시고 얘기 들어보시고 친구로 사귀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장화홍련이가 잘못했어요. 등장할 때 입에 피는 닦고 와야지. 사또들이 놀라잖아요. 그 맞아. 나도 그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왜 이게 사또가 문제냐 이게. 멀쩡하게 와야지. 입에 피는 닦고 와야지 티슈로. 그 사람을 놀래켜놓고. 그게 피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 저기 뭐 햄버거 같은 거 먹다 케찹에 묻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귀신 가운데 원한을 품은 채 죽은 총각 귀신. 정답은 1번 몽달 귀신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 선곡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역사 속 귀신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박가인 작가님, 썬킴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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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웅쇼 내일은요 술탄 오브 디스코 드러머 김간지 씨 모시고 난세의 권능으로 함께합니다. 내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오늘 저도 요즘 이 노래 푹 빠져있습니다. 아침에도 이 노래 들으면서 왔어요. 자, 꼭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